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발표가 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로 나타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 도매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0.1%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 3년 가까이 가장 낮은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달 말에 연준은 또다시 금리가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어제와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물론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 네. 낮게 나온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7월의 인상 가능성은 지금 거의 90%가 지금 글쎄 넘어 있는데요. 말이죠. 시장의 분석이. 이제 이것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연준은 물론 물가지수에 상당히 좌우되지만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가만히 돼 있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지수는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이제 2주 후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CPI는 이제 주로 임금하고 상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얘기고, PCE 지수는 주로 연준에서 많이 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약간 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봐야 된다는 건데, 큰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준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만히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제 한두 번, 바로 다가오는 앞으로 2, 3개월의 금리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 연준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비록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소비자 쪽에서 보면 근원 물가지수, 이제 아주 변동폭이 심한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부분의 이제 물가를 저희가 근원 물가지수라고 그러죠.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제 아직 4.8%예요. 그래서 연준이 목표라는 2%까지 가려면 이제 긴 세월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연간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는 이제 이번 6월께 발표되면은 작년 6월치 숫자가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작년 5, 6월, 4, 5, 6월에 물가 상승률이 꽤 높았었어요. 높았죠. 그 당시. 네. 네. 그러면 높았던 게 빠지고 낮은 게 들어가니까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죠. 수학적으로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7월 이후부터, 작년 7월, 8월, 9월 이후부터는 매달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게 없어서, 이제는 바로 이런 효과가 앞으로는 좀 나오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재도 이제 그 부분도 가만히 되고,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좀 기술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연준에서 바라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1, 4분기 당초의 잠정치보다 0.7이 올라가면서 거의 2%대 성장을 이루었고, 지난 2, 4분기 이미 이제 끝났지만 이제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되겠죠. 2,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2%대에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연준에서 볼 때는 경제가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경제가 강하니까 그와 덧붙여서 뭐가 지금 강하냐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할 만큼의 변화는 아니다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통계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 금년 하반기는 그렇게 낮아질 변수가 너무 많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경제 상황과 경제에서 특히 고용시장 상황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좀 확실하게 고삐를 쥐어야만이 연준에서는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에 이제 0.25% 금리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하고 이제 결국은 관건이 이제 9월 숫자죠. 9월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7월이 마지막이 될 것이냐인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제 이달 말에 나올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면은 9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많이 줄 수 있다. 많이 이렇게 준다. 지금 현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상황은 그런데요. 이 모닝 포커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다룬 바가 있는데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나 경제의 연동성을 봤을 때 미국은 금리를 아직도 좀 올려야 되는데 아시아 쪽은 금리를 낮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요. 네. 그 미국이 물론 세계의 넘버원 경제 규모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경제의 그 넘버원이죠. 네. 경제, 뭐 국방, 뭐 다 세계 최고의 국가.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다 안 좋습니다. 어허. 그 중에서도 예.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이제 일단 한번 멈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뭐 한두 번, 많아야 두 번, 그리고 잘하면 한 번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서 그 다음에는 좀 휴식기를 갖다가 내년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 앞서서 먼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다 그러는데 신흥국들이 만약에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은 그 나라 환율은 거의 붕괴 수준에 갈 수 있다. 아, 네. 그러나 이미 미국이 올리고는 있어도 이제 거의 종점에 다가왔다라는 것은 뭐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거의 다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냐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 성장이냐 아니면 환율 방어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 강한 거고 그것은 지금 IMF에서 볼 때도 그것은 잘하는 방향인 걸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미국과의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나라들은 뭐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그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미국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큰 건 아니에요. 신흥국들로부터 오는 혜택이 큰 건 아닌데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그 나라의 환율이 현재 상태에서 유지되거나 조금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낮아질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네. 그쪽 나라들은 수출을 많이 해서 좋고 미국은 이 싼값에 수입 수입을 물가가 해서, 네. 싸지니까 좋고 이제 네. 이러한 그 경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동결 그리고 미국의 이제 마지막 남은 금리 인상 이쪽은 어떻게 보면 잘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거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걷어들이는 거에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풀지 않았나 봐요. 금리를 낮추는 걸 보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이미 올렸죠. 그 나라들. 네네. 올렸는데 이제부터 낮추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팬데믹 기간에 돈을 가장 많이 푼 국가는 뭐 당연히 미국이었고 네. 신흥국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풀지를 못했어요. 풀지를 못했던 것은 풀 수 있는 여유가 돈이 없었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또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은 그 IMF의 그 여러 가지의 조건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이라고 하면 통제를 받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심하게 돈을 풀었다가는 그 나라들의 그 글로벌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미국만큼은 못 풀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는 무슨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도 그냥 뭐 자기의 그냥 그 어떤 갈 길을 그럼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이 작년에는 어땠었습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경착륙 각오한다라고까지 뭐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었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분위기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완화가 됐죠. 사라면 경착륙 안 하겠네. 그러다가 지금은 연착륙 정도가 아니고 사람은 그대로 가겠네. 그냥 이제 그대로 이렇게까지 가겠네 이런 식이에요. 글쎄요.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눈에 띄는 그 효과는 뭐였냐면 작년에 강하게 경고를 줬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아, 그때 만약에 뭐 괜찮아 했으면은 계속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과 싸웠어야 됐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도 뭐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경착륙으로 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미리 경고를 주면서 많은 그 소비자들도 좀 조심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잘했다는 점도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0.75포인트씩을 막 올릴 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아직도 좀 힘들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경제가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됐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때 좀 과감한 정책을 썼던 것이 상당히 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 같이 이 약간 겁도 주고 또 그러면서 겁도 주면서도 또 서서히 고삐도 놨다 늦췄다 잡아당겼다 하면서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평가를 얘기하면은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잘 되면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팬데믹 같은 상황을 거치고 나서 가장 훌륭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다는 걸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점수를 얻게 되는 건가요? 뭐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점수를 얻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이것은 뭐 정치는 언제나 반사적 이익을 얻어요. 어쩔 수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잘해서 잘 됐냐 이 부분은 아니겠지만 국민 네. 영설에는 거든요. 예. 그냥 뭐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잘 되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많은 그 공과가 가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오늘 정도에 또 한 번 또 기자회견 열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근데 정치라는 게 네. 언제나 그런 거니까. 네. 네네. 이게 피부에 그 와닿는 또 수치가 보여주는 경제적인 그 안정감이요. 바이든 정부에 그렇게 플러스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참 미안하죠. 좀 그러니까요. 그런 네네.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경제 면에서의 그 좋은 점수를 준다 그러면 이런 건 있어요. 네. 대통령과 백악관의 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moderate-됐죠. 그러니까 부드러워졌고요. 네. 정치인다운 발언들을 했고 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렇게 과격성이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면은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심리의 그 편안함 이런 것을 주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 전 정부하고는 좀 비교가 된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뭐 어제만 해도 벌써 런치를 먹는데 음식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야 이거 언제까지 이 음식값은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자관 뭐 수치들은 다 좋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척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음식값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건지 이걸 잘 가름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러게요. 네. 그런 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이 환경의 적응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이제 적응이 돼버리는 거죠, 저희가. 네. 근데 적응을 잘하면 경제가 잘 가는 거고요. 네. 적응을 못하면은 경착륙이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A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